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세호 행정사라고 합니다. 여기 창업실무교육의 이제 기업 인증이랑 기업경영 컨설팅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뭐 257명. 네, 여기 학원에서 다 강의 들으신 분들이신가요? 여기 학원에서 다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인가? 아, 그러세요? 일단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 업을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다들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을 거고,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과정, 또 그동안 또 시험 치르면서 합격 발표 기다리는 과정 또 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현업으로 들어오시면 또 다른 이제 고통이 시작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외람되게 좀 말씀드리면,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저는. 네. 외람되게 좀 말씀드리면 행복고 고생 시작이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네. 행정사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저는 2017년도에 행정사업을 개업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개업을 하고 거의 길게 한 2년? 2년 정도? 2년 정도는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경력직 출신이긴 한데, 첫 번째는 뭐 영업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저는 5급 출신이라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도 사실 타켓을 못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하는 걸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2년을 이제 공부도 하면서 현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고, 거의 1년 동안은 수임 한 건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수임 한 건도 못 받고, 그 이제 사무실은 계속 해놨지만 그 월세만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네. 못 받고 이제 1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또 나름 이제 저는 영업의 타겟팅 자체를 이제 일반 민원인들도 뭐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기업을 타겟팅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을 개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저는 오프라인 쪽으로 영업을 많이 뛰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런데 직접 사장님들 찾아뵈면서 명함 돌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말씀드리고, 또 했던 것들이 한 1년 후쯤 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연락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것도 합니까? 저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문의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한 2년쯤부터는 저의 이제 고객으로서, 의뢰인으로서 계속 꾸준히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행정사 이제 뭐 행정사 자격 시험이라는 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자격을,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라이센스. 결국 그 라이센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허가 업무죠. 인허가죠, 인허가. 예. 부작위 원칙에 대해서, 아무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운전면허처럼 뭐 부작위 원칙에 이제 하나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관문을. 근데 이제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우리 고객입니다. 또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의사면허 마찬가지, 뭐 배송기사, 뭐 운전 관련된 버스 운전 면허, 자격이죠, 자격.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자격 취소 정지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제가 아마 첫 강의일 거예요. 제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가 아마 12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
자격 시험을 이번에 통과하셨으니까 저보다 가장 그 문장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공공행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법을 가지고 노는 이런 공공행정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사행정 파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기업 경영 관련돼서 기업들이 유지해야 될 행정 관련해서 보통 사행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뭘까요? 이게 일반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공행정과 사행정이 합쳐져서 보통 일반 행정이라는 걸 요소를 이루고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은 사행정에 거의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행정이라 하더라도 사행정의 결국의 엔딩의 모습은 또 공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행정과 공행정. 그래서 어떤 근거로 뭐 기업 경영 관련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단위에서 보통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공행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보면 공행정의 대표적인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가장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꽈락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뭐 행정심판, 비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원행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민원행정 업무들이 뭐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출입국, 출입국들이 또 돼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요? 행정심판 뭐 여기 들어갔다 손 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인허가, 인가 업무, 허가 업무. 보통 합쳐서 인허가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만 인가 업무, 허가 업무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플러스에서 우리나라는 법정 인증이 있습니다. 법정 인증에는 의무가 있고 임의가 있는데 의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핸드폰 보면 뒷면에 다 KC 마크 있죠. KC 마크가 안전 인증이 없으면 국가 안전 인증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안전성 평가라든 그러니까 그게 검사, 뭐 certification, 아니 inspection, 검사, 검증, 인증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은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필하지 못하면 판매를 못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그런 이제 법정 의무 인증이고 임의 인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법정 임의 인증은 이제 이런 걸 맡으면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면 뭐 여성기업 인증이 있어요. 이런 거 같으면은 여성기업 인증,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인증,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거 맡으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의 인증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24개 행정기관에서 약 한 212개 정도 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또 사행정은 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행정,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서류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에서 뭐 노무관계 서류, 그러니까 노무관계 서류도 뭐 계약관계, 그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는 주어져 있지만 꼭 그렇게 해라고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계약서 쓰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양식을 쓰라고는 되어 있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급여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관련해서 원부자재들 수입 들어왔을 때 검사 관련된 서류들, 그죠? 그런 공장, 뭐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건 사행정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서류뿐만 아니라 일단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민간 인증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민간 인증 대표적인 게 뭐 SQ 인증 같은 거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싶으면
현기차에서 운영한 SQ 인증을 취득을 해야 현기차의 부품으로서 소재 부품으로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서류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나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예, 도와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외 인증이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KC 인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CCC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마스크 유럽에 수출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CE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에 FDA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인허가, 법증 인증, 출입국, 마찬가지 민원행정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사행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민원행정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운전. 우리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할 수 있죠. 그죠? 취소된 분 정지로 이제 구제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실무부에 나온 행정심판에서 그런 요건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거기에 안에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히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뭐 연로하신 부모님의 아니면 또 자제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왕래를 해야 돼. 네, 내원을 해야 되는데 차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 취소해서 정지로 딱 경감이 필요하다. 그런 사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관련된 뭐 진료 기록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러나 음주운전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금주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병원 가서 또 금주 프로그램, 보건소 가서 금주하는 뭐 심리적 프로그램, 약물 프로그램에 대해서 승차하고 그런 것들 서류 쓰고, 그죠? 그런 것들 사행정이거든요. 그런 사행정을 만들어서 다시 공행정으로 만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하는 게 바로 행정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 영역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사들 중에 할 일이 가장 할 수 있는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되고 합격 축하했는데 도대체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들으셨죠? 그죠? 축하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지금도 많이 듣는, 행정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많이 듣는 것들인데, 행정사가 하는 일을 저는 특히 이렇게 저는 많이 정의를 합니다. 이제 회계사, 세무사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딜까요? 세무소겠죠. 뭐 국세청이겠죠. 그죠? 그 다음 법무사들은 법무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는 또 어디? 법정에 가장 또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변리사는 특허청이겠죠. 마찬가지 법무사들은, 변리사들은 또 이제 법정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네. 행정사는 다 가죠. 다 가잖아요. 행정처분이라고 존재하는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행정사 실무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주로 행정관청이랑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대관 업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어디? 뭐, 시군구는 당연히 가겠죠. 시군구청? 당연히 가겠죠. 교육청? 중기부? 그죠? 또 어디? 경찰? 소방? 이 건물 안에만 적용되는, 이 건물 하나에만 적용되는 법이 몇 개일까요? 여기 이 건물과 관련된 관청이 몇 개일까요? 일단 소방 관련되겠죠. 그죠? 관악구청의 인허가 이 땅 때문에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군구 교육청에 또 뭐가 될까요? 이 학원 사업에 대한,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관련된 환경 관련 없을까요? 환경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또 뭐 세금 관련해서
예.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서도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꼭 세무사나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 노동부는 지금 그래서 노동부랑 복규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가 왜 못하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파트가 물론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따지고 보면 출입국은 법무부 아닌가요? 그죠? 그죠? 갈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청이란 청, 대한민국 행정기관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처분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늘 뭐 여러 선생님들 여러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지만 여러 선생님 다 오실 수 있으면 제가 혼자 와서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혼자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있는데 저도 다 할 줄 모릅니다. 저도 다 할 줄 모르고 제가 특히 잘하는 분야는 사행정 분야 중에서 특히 민간인증, 해외인증도 있지만 이 공행정에서는 법정 인증 인허가 민간 해외인증 쪽에 저는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변호사들도 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형사 전문, 민사 전문 분야가 다 나눠지. 다 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특히 잘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는 거인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뭐 대학이나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담드리지만 고생하실 거니까 고생하시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정도, 2, 3년, 길게 3년까지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2016년, 7년도에는 학원에 이런 강의가 개설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창업 실무 교육 같은 거 이제 협회가 7, 8개 협회에서 나름 아름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연수교육, 실무 연수교육이 필수로 해야지만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주 정도 교육을 받는 동안 들으면서도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지 감도 못 잡겠고, 왜냐면 그때 뭐 3기, 4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을 나누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 1월에 대한행정사회에서 이제 업무 편람이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인증이랑 경영 컨설팅 관련해서는 제가 집필을 했는데 한 13, 4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생각보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아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개업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협회, 이제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그 책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책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망라가 되어 있지만 책은 책일 뿐입니다. 책은 책일 뿐이니까 어떤 실무적인 사례보다는 약간 바이블적인 느낌이 강해요. 사전적인 의미가 강해요. 바이블이라기보다는 딕셔너리 느낌이 강해요. 파트가 이런 파트가 있으니 이렇게 뭐 법률은 이런 법률이 있다라고만 정도만 명시되어 있는데 책이 한 이만한 두께로 2권이에요. 2권이고 합격의 법안에서 개설해 놓은 요 과목 2, 4, 6 이제 7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증제도랑 컨설팅 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저 말고는 그렇게 많이들 없으세요. 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유는 약간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 하고요. 일단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들어오셨다가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또 2023년 12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해서 있다 일하시다가 궁금하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마찬가지인 게 이 행정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는 다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마르고 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고 마찬가지인 게 법은 또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뭐 제일 잘하는 거 법정 인증이랑 이쪽을 했는데 법정 인증이 24개 행정기관에서 212개, 작년에는 208개, 7개. 그 중간에 숫자적으로 뭐 몇 개 는 것 같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는 한 30개가 이름이 바뀌었고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법은 계속 진화를 하니까. 예. 마찬가지 또 재밌는 것들도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인데 요즘 또 이게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지하철 잠깐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앞에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애들 예. 그런 관련된 법규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직 법정 인증으로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컬렉티드 카, 쇼링카, 드론 네. 이번에 기능올림픽에 뭐 올해는 안 연 걸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기능올림픽 2년만 한 번씩 열립니다. 기능올림픽 분야에도 드론 컨트롤하는 게 기능올림픽 국제 기능올림픽 과목으로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관련해서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쉐어링카 할 때 이제 V2X 하는 것들, 차량 B2X, B2 Everything이라 그래서 차량과 차가 통신을 해야 되고 차량과 신호, 차량과 차선, 차량과 사람 이런 프로토콜이라 보통 이게 언어 규약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뭐 IoT 관련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민원행정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민원행정 중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예전에는 대부분 뭐 차가 단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만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도 단속을 엄청 나갑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정지 취소는 꼭 차만 오토바이만 아니요. 자전거를 타다가도 걸리면 모든 면허가 취소 정지가 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밤에 택시 잡기 힘들고 뭐 여름에 특히 여름에 이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킥보드로 퍼스널 모빌리티로 걸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문의 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단속 대상이고 차량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또 행정사로서 법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또 언어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이제 그거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들이 소통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의 언어는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우리가 의뢰인들과 대화하는 게 소통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타다가 밤에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저거 택시 타기 뭐하고 하니까 그거 카드로 핸드폰으로 찍혀서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단속에 걸려요. 뭐 인도로 타고 가다가 또는 헬멧도 착용 안 하고 가다가 걸려서 술 냄새 나네요. 술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사법적인 절차의 오류를 자꾸 지적을 하죠.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법이 잘못됐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주체성이랑 관련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처벌에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처벌의 오류와 이제 무처벌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법적인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소통의 언어들은 대부분 의뢰인과 많이 발생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기술의 언어로 여기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들었어요. 아까처럼. 나는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 딸린 식구들이 굶어 죽습니다. 또는 가족들이 병원을 못 갑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시겠네요. 이런 우리는 소통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기술의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행정사 실무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겠죠. 그죠? 객관적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를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를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그다음에 화물차 기사. 다 라이센스가 존재를 하는 것들이겠죠. 라이센스 플러스 또 재직증명서. 그렇죠. 그런 것들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소통의 언어로 다시 물어보겠죠.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가 나와요. 하여튼 또 두 번째, 가족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통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진료 기록이라든지 심지어는 객관적인 우리가 확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기고 싶으면 확률적으로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예를 아산병원을 간 서울대병원을 가요. 그럼 주차장에 내 차량이 출입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걸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평상시에 나는 대리운전을 맨날 이용하다가 그날따라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와서 오케이 그러면 대리운전을 했던 실적 요즘 카카오 대리 다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전화 다 돌리면 대리운전 실적 다 나옵니다. 자, 주어지거든요. 그런 거 붙여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술적인 언어로, 기술의 언어로 의뢰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생계형을 내야 되고, 넣어야 돼, 아프다 그래야 되고, 대리운전 실적 내고, 반성문 쓰고 하면 된다던데, 나는 터무니없는 소통의 언어들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에 있던 그런 거 적합 요소를 들어서 기술적인 언어로 풀어내야 돼요. 사자들은 거짓말 제일 잘합니다. 저도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요.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 못 받겠네요? 아니죠. 타겟을 또 줘야 돼요. 의뢰인님, 분명 취소해서 정지 다운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벌금 같은 건 낮출 수는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통 요즘 걸리면 1,000만 원이에요. 기본. 인사사고 있거나 뭐 1.0 넘어가, 0.1 넘어가면 아예 행정심판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캔슬 시켜요. 포기하라고. 하지만 행정처분은 낮출 수는 없겠지만 경찰의 진술조서나 이런 걸 잘 해서 어떻게든 벌금은 다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좀 부족하겠지만 운전한 거리, 양, 술 마신 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차를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 엔카나 보배드림 같은 데 띄웁니다. 캡처해서 아니면 중고차 매매 양도양수 계약서를 씁니다. 진짜로. 위탁 판매 계약서 같은 거 첨부. 그리고 지역 보건소, 관할 보건소 가서 금주 프로그램, 심리치료부랑 약물치료 동시에 처방받아서 진단서 내고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장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 하는 게 우리 업무예요. 우리. 마찬가지 출입구도 똑같습니다. 체류 자격 기간을 늘리고 싶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언어적으로 내가 한국어 능력시험 평가를 해서 통과했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한 걸 제시를 해야 되고 한 근무지에 오래 근무했다는 걸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 여성 기업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자인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어야 되고 또는 기업의 3분의 2 이상 직원들이 여자이거나 그죠? 주식이 안 되면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 양도양수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반영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런 절차들을 다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공행정과 사행정을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시험에는 거의 다 공행정 관련돼서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행정이 없으면 공행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의 양식들이나 뭐 서식들이 주어진 그것만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임료가 걔는 싼 거죠. 쉬우니까. 다 제시 빈칸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받아봐봐야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언더죠. 대부분이. 하지만 이런 사행기운들이 끼어 있거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금액은 높아집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시된 과목들 중에서 제 과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과목이 어려운 만큼 과목이 어렵다기보다는 할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할 게 제일 많은 만큼 수임료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셉니다. 제가. 뭐 여성기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야 뭐 최소 시작하는 100만 원에서 보통 시작은 하긴 하는데 그 말고 이노비즈 아세요 혹시?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 아세요? 중소기업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이노비즈 기업 하려면은 3년 평균 매출이 한 50억에서 60억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ISO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허 난 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게 좀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비 투자된 게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노비즈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패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만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전부 다 사행정이에요. 기업이 필요한, 인사 노무부터 필요한, 그러니까 근로계약부터 필요한 서류들 해서 약 40여 가지를 서류처를 회사에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들고 중장기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다 쓰고 그 다음에 중기청에 신청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기청에 들어가는 서류는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양식대로 써주는 거겠죠. 하지만 나머지 99%는 전부 양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노비즈 하나 하면 보통 시작가가 500에서 1000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긴 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 하지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하라는 건 아닙니다. 밑에 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행정사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행정사 자격이라를 취득을 할 때는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업으로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격을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직업을 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관련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는 한 1년 정도 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려고. 얘 관련해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약간 좀 감히 말씀드린 GU나 GX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해야지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1년 정도 뭐 테크노 대학 같은 데 있죠. 이런 폴리텍 대학 이런 데를 가서 한 학기 1년 한 7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년을 거의 쉬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풀로 들어야 70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 좀 해서 어차피 그쪽 시장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2.0, 3.0, 지금 4.0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도 지금 다 전자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행정심판 이제 하실 건데 행정사 실무법에서 꽈락 되게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냥 AI가 다 해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가면 청구 취지 탁 하면 샘플로 쫙 나와요. 거기서 내가 선택만 하면 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행정심판 서류례에서 요즘 뭐 등기로 보려고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중앙행심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피청구 어디야? 오케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청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처분청 찾아서 오면 되고요. 청구 목적. 청구 목적. 취소를 구한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청구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위. 경위는 쭉 나와 있어요. 거기 항목들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첨부 서류.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증거들. 운전 경력 증명. 네,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 채워놓죠. 그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할 것도 없어요. 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 건 뿐이지.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끌어낼 수 있을지 내가 찾아야 돼요. 이 사람 걸 어떤 게 끌어낼 수 있을까는 그건 본인들의 능력이고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소통할 때 기업이 됐든 누가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어떤 강약점을 가지고 있냐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깨고 그런 것들 마찬가지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내 땅에 내 집 짓겠다는데 왜 용지 분석부터 해야 되거든요. 당장 이 학원 건물에 공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분명히
근생 2등급일 거고 2급일 거고 상업지구이긴 하지만 근생 2급은 근린생활시설은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겠지만 공장을 등록 가능할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업지구에 공장 등록하는 바보는 없겠죠. 상업지구가 워낙 땅값도 세고 세가 셀 거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획 용지 분석부터 인허가 업무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등록, 설립 등록은.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내 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럼 대지 그러니까 땅의 성격이 뭔지, 대지인지, 주거지인지, 근린생활인지, 땅의 성격부터 빨리 판단을 하고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됩니다.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일은 100만 원치가 아닌데, 그죠? 땅의 성격부터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면 최소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얘기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낭패겠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이거밖에 안 받았다고? 바보 아니야 바보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들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그죠? 네.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간단한 절차들, 이게 창업에 대한 실무 교육이에요. 연수 교육에서도 분명히 나오기도 할 겁니다만은 창업에 대한 실무 교육이에요. 이제 행정이라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일반 행정이 왜 우리가 일반 행정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사면 행정사지 왜 일반 행정사라고 얘기할까?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공회행정, 사행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일반 행정입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공행정에 관련해서는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시험 평가도 하셨지만 이제 사행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이공계 출신, 손. 자, 짧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행정이라는 건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젠 우리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의뢰인들. 그죠? 의뢰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람인 경우가 있고요. 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인 경우는 가장 만약에 체류 자격 같은 게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는 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기업은 개인도 개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법인 사업자도 있겠죠. 법인 기업체도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양벌 규정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보통 기업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GMP가 있어요. GMP가 아시는 분? 응? GMP 어디서 보셨어요? 오예, ICN 인천. GMP는 Good Manufactured Practice라 그래서 의약품 관련된 인증이에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GMP를 벗어나실 수가 없죠. CGMP가 있어요. 앞에 C가 소문자로 붙으면 Cosmetic Good Manufactured Practice라 그래요. 예. 의약품 인증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10월 달이구나. 10월 달에 제안서만 한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금액으로만. 제안서 쓴 게. 한 3개, 4개 업체가 이제 와서 제안서를 드리고 초이스를 당해야 되잖아요, 저도. 제안서를 보통 보내드리게 돼요. 기업들이 보통 오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MP였는데,
GMP 두 개구나. GMP가 두 개였고, 이노비즈, 그 다음에 건축자재 품질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GMP가 있어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료기기는 1등급부터 4등급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마다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햅섭의 난이도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료가 높아요. 얘네들은. 하지만 GMP를 위반했을 때 마스크 때문에 지금 위반하는 업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반했을 때 기업만 처분을 행정처분이 판매 정지, 제조 정지 이런 게 들어가요. 대표도 처벌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벌이라 그래요. 회사도 받고 대표이사도 받고. 그래서 일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도 그런 게 많아요. 원산지 품질 위반하면 그 회사는 판매정지, 제조정지가 나오겠죠. 대표도 형사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게 나오는 게 행정처분과 마찬가지 두 개가 양벌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기업이 받는 경우 뭐 GMP, 그 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증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E, 그 다음에 미국 FDA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CE, FDA는 기본 수입료가 3천, 4천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뭐 외번 있으신 분들은 이쪽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잘 안 하시죠. 근데 CE랑 FDA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된 게 뭐 ISO 13485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ISO 국제심사원이긴 하지만 IS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영문 보고서예요. 한글과 영문을 병기를 해요.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할래도 ISO 9001, 14001, 35001 그러니까 품질, 환경, 보건, 안전보건 경영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ISO 있어야 되겠죠? 연구소 있어야 되죠? 특허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행정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 게 세 가지 인증이 필요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노비즈 하나 받기 위해서 보통 내가 네 가지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특허는 변리사 몫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ISO 해주고, 뭐 연구소 하나 만들어주고, 이노비즈까지 맡아주면 종합 선물 세트로 한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와요, 저한테.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려요. 기간이 길어요. 일을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싶어도 한 달에 한 건 이상 수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회사를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장 평가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저기 있는 화재 피난방 저런 것도 다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되지. 비상구 저런 표시들 다 붙여놔야지. 화장실, 이마트 화장실처럼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야지. 3.5에서 체크리스트 만들어놔야지. 사람들 뭐 어려워요. 그런 것들. 그런 사행정들을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해줘야 될까요? 공행정에서 그런 거를 보러 오는 현장 실사로 오거든. 공행정으로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공행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심사기관인 중기청에서 와서 저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기 벽에 비상구 표시가 다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마스크 해야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나? 편의점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서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잘 마크가 붙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비상구 표시되는 거 다 확인하고 이건 기본이고 뭐 시험평가 절차 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스크 원부자에 대한 시험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원부자재가 들어왔을 때 수입 원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중국 현장에서 시험 평가를 맡았겠죠. 자, 이미 원부자가 우리나라 들어왔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섬유피복연구원에 또 보내서 평가를 또 맡아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인증이 돼야 되니까. 그죠? 완제품이 나왔어요. 완제품이 나오면 이 완제품에 대해서 또 보내야 되겠죠. 자, 이거를 평가하는 우리 자체적인 검사 장비도 있어야 돼. 그죠? 이 검사 장비가 있는데, 뭐, 이 볼펜의 이 원통의 두께가 우리가 한 0.8 되겠네요. 0.8이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0.8이 맞아. 근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정확한지 아닌지 한국기술표준원에 보내서 이게 정확한 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거, 그 다음에 이 원부자재 납품하는 회사에 우리가 가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대로 생산하고 우리가 조건에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서류들. 그 다음에 직원들 뭐 신체 검사했던 서류, 뭐 산에 왕따 따돌림 교육했던 거, 환경적인 문제 교육했던 거 이런 자료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행정이 많아서 그래서 수임료가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공계를 물어본 게 약간 이제 요즘 TV에 보면 선전을 TV CF 중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 막 얘기하고 이거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혹시 애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기 어려워요. 문제 해석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걸 우리처럼 어릴 때처럼 단순 수식만 주어져서 이걸 빈칸을 외우시오가 아니고 문장으로 다 애들한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해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문해력.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건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 기업이면 업체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배양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물들이 여러 가지 대상물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행정사 공부하신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더 많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BS의 극한 직업 많이 보세요. 그것만큼 다양한 기업 취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햅섭 회사 다 나오고요. 육가공 회사들 다 우리가 먹고 있는 육가공 회사들 전부 다 의무의 햅섭. 걔네들은 햅섭이 없으면 육가공 회사 설립을 못 해요. 그다음에 여기 밀키트 있죠. 즉석식품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즉석 조리식품, 섭취식품이 있고 즉석 포장식품이 있어요. 플러스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게 밀키트까지 포함됐어요, 지금. 편의점에 있는 것들 전부 다 햅섭이에요. 편의점에 우리가 즉석 섭취식품이라 그래요. 편의점에 김밥 같은 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죠. 즉석 섭취식품이에요. 즉석 조리는 뭘까요? 거기에서 우리 이마트 가면은 동태탕, 알탕 이거 넣어서 그냥 해 먹을 수 있죠. 그걸 즉석 조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새싹 샐러드 같은 거 있죠. 파리마켓에 가면 있는 거. 다 햅섭이에요. 그 다음에 밀키트 지금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에 판매되는 거 3분의 2가 다 불법이에요. 잘못하면. 햅섭으로 바뀌었어요. 당장 내일 1월 1일부터 내년 작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일이 되게 많아요. 다 전환해야 돼요. 안 하면 내년부터 판매를 못해요. 할 거는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간접 체험하고 싶으시면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극한 직업 많이 보세요. 다 저게 우리 일이에요. 다 저게 우리 일이에요. 특히 여기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합격 축하드리며 행복국 고생 시작. 행복국 고생 시작입니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있을 때 시스템이 주어져 있으면 그런 걸 잘 이용하셔서 저처럼 2년, 3년 고생하지 마시고 줄이세요. 그게 위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257명 합격했죠? 앞에 선배님들이 한 3만 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기존에 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있는 점들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절대 깨다고 경쟁이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차피 이제 10회잖아요. 파이오니어예요, 파이오니어. 어차피 개척자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업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무궁무진한 일인지 행정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겨우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책을 만든 게 저가 시작한 거고, 이런 강의를 개설한 것도 저였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다 오픈합니다. 무조건 다 오픈하니까 도와드릴 거니까 잘 이용하시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은 금방 옵니다. 통장잔고가 얘기해 줄 거예요. 1억 찍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은 좀 이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